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요약 꼭지점 특강입니다. 우리 정규 강의를 잘 수강을 하시고 이제 마무리 정리용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중심으로 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꼭지점 해가지고 우리가 금융시장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죠. 금융시장의 유형해서 우리 여러분들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 직접 금융하고 간접 금융이라는 게 있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 대부분 전 주식하고 채권 등의 유가증권 등이 거래되는 증권 시장이 바로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거고요. 간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기관이, 우리 은행 같은 중개기관이 예금들을 받아가지고 그 예금들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간접금융시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금융은 우리가 증권사다, 그리고 간접금융은 은행이다. 뭐 요거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간접금융은 여러분들 모든 책임들을 누가 지냐면은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이 증권회사는 다리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직접금융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누구냐 하면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두 개의 차이점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금융시장의 기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융시장의 기능은 뭐 6가지 기능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타이틀 중심으로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중개부터 마지막 시장 규율까지 기능이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 뒤쪽에서 공부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에요. 금융기관, 금융시장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기능이 아니다라는 정도, 이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금융시장의 유형해서 직접금융, 간접금융 전 다 공부했고요. 단기금융시장, 장기금융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기금융시장은 다른 말로 머니마켓, 즉 자금시장이라고도 하고, 장기금융시장은 우리가 캐피털마켓, 자본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큰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죠. 단기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단기에서 가장 큰 것들은 뭐냐면은 유동성이 높겠죠. 유동성이 높다 보니까 거래를 빈번히 합니다. 그래서 거래 규모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큰 거 보니까 장기금융시장에서 큰 거 보니까 위험도 높겠죠. 그리고 가격 변동폭이라고 합니다. 가격 변동폭이 단기 시장에 비해서 장기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단기 시장, 장기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상품들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단기 시장에서 주요 상품들로 우리가 7가지를 지금 교재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장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 장단기 구분이 되겠죠. 자, 장기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상품으로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주식과 채권, 이거는 좀 쉽죠, 여러분들. 근데 요 말이 좀 잘 안 붙는 게 있어요, 입에.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장기상품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기 상품에 우리가 단기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단기 상품들이 7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7가지의 주요 특징들도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콜이라는 거예요. 자, 콜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끼리 거래를 하는 거죠. 우리 단기, 초단기 자금을 빌려 쓰고 그리고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콜인데, 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빌렸다가 바로 갚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당일 또는 하루짜리 이길물 거래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길물 거래. 이길물 거래라는 얘기는 하루 빌려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날짜, 이길에 갚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길물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들 금융기관끼리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어떤 은행이 돈이 많은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들 중개거래로 형성이 돼요. 물론 직거래로도 형성이 되지만은
중개거래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길물 거래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늦게 갚으면 안 되죠. 그래서 최장 만기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최장 석 달 이내, 30일 이내에는, 90일 이내에는 상환해라. 요런 게 콜 시장의 주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용어와 관련돼서 돈을 빌리는 회사를 뭐라고 하느냐? 차입하는 회사. 돈이 필요하니까 콜, 머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돈 좀 빌려줘 라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는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알았어, 콜 빌려줄게, 론 우리 대출해줄게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용어가 돈을 빌리는 회사가 콜, 론이다 그러면 틀려요. 콜, 머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콜과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환매 채권이라고 나오는데, 두 번째 RP라고 합니다. 이 환매 채권들은 대부분 채권 거래는 기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채권 투자를 하려면은 증권회사에 찾아가서 나 좀 채권 좀 투자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조금 분양받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환매, 다시 산다 라고 해서 환매 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개인들이 거래하는 방식이다. 개인들의 채권 투자 방식이 바로 환매 채권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환매 채권의 주요 특징은 여러분들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라는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거래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주요 특징은 여러분들 환매 채권은 미리 이자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보통 고정이자를 지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게 바로 환매 채권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 출제 포인트는 개인이 투자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요.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 양도성 예금증서, 우리 CD라는 게 있습니다. CD는 여러분들 은행에서만 발행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발행을 못합니다. 근데 주요 특징은 CD는 여러분들 중도에 환매가 안 돼요. 중도 깨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중도 환매 불가라는 게 주요 특징인 거고, 이 CD는 최장 만기 제한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투자를 하게 좀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최단 만기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단 30일 이상의 만기 제한을 30일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통은 3개월 내지 6개월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 기업어음 CP라고 합니다. CP. 자, 기업어음은 기업을 믿고 자금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어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 쓰는 어음이다. 자, 기업만 믿고 담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담보 거래가 대원칙이다. 무담보 거래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업어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RP, CD, CP 다 영어로 돼 있죠? 예금자 보호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요 CP가 여러분들 실물 거래로, 실물로 여러분들 어음이 발행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믿을 만한지 믿지 못할 만한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전자단기사채라는 것을 요거를 대용해 가지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전자단기사채라는 거예요. 전자단기사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빌려줄까라고 봤는데 그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이런 내용들이 다 공시가 된다는 얘기죠. 투명하게. 그래서 요즘은 전자단기사채로 많이 발행을 하고, 전자단기사채는 여러분들 함부로 발행하면 안 돼요. 자, 최소한 1억 원 이상 발행을 할 때 전자단기사채를 써야 되는 거고요. 자, 만기는 1년 미만으로 이렇게 제한이 있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파트가 뭐냐면은 표지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표지어음. 표지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채권들이 있어요. 이 채권들을 담보로 해서 새롭게 발행하는 약속어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각종 어음들을 통합하고 또는 분할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 놓은 약속어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전에 봤던 기업어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기업어음은 무담보 거래, 기업 브랜드만 믿고선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은 이 표지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담보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표지어음 이렇게 정의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통화안정증권. 자,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통한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발행을 하는 거냐면은 한국은행에서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발행하느냐라는 거죠. 금융기관들한테 경쟁 입찰로 발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들한테, 일반인들한테도 다 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들한테 발행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만기는 여러분들 14일에서 2년까지 총 13가지로 13종류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 단기 금융상품 7가지 주요 특징들을 알아봤는데 지금 설명드린 중요 내용들 중심으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파생상품이라는 거가 나오죠. 이 파생상품은 여러분들 정의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선도라는 게 나와 있고, 두 번째 선물, 그리고 세 번째 옵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합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선도, 선물은 미리 거래하는 거예요. 옵션도 미리 거래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수합도 미리 거래하는 거예요. 다. 자, 미리 거래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그 기간이 되면은 반대 청산이 이루어져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 기간이 되면은 난 사겠다, 난 팔겠다 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선도, 선물이에요. 근데 이 옵션은 여러분들 사겠다라고 하면은 사자 권리 이렇게 얘기하고, 팔겠다 그러면은 팔자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자 권리를 우리는 콜옵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팔자 권리를 풋옵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옷 하면 시, 피읍 하면 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선도라는 거, 선물이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 반드시 권리도 있지만은 의무도 반대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선도 선물인 게 선도 선물이지만은 요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만 있는 거예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지지 않는 게 바로 주요 특징이에요. 그죠? 나중에 내가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사도 되는 겁니다. 안 팔아도 되는 거고. 자, 이게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그리고 선도와 선물의 두 가지의 또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비표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장 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장 외에서 개인들 간에 주로 거래되는 밭대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선도 거래예요. 이거에 비해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 선물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에 해당된다라는 거. 금선물 뭐 이런 것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합은 여러분들 맞바꾸는 거,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 자, 핵심적인 단어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설명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쭉 읽어보니까 권리만 있다라고 하면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우리가 미리 거래하는 거다 그럼 선물,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개인들이 거래한다라고 하면은 선도, 나중에 맞바꾸는 거래다 그러면 수합 이렇게 고르시는 문제에 대비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첫 번째 금융시장 파트 알아봤고요. 잠시 정리 한번 쭉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금리 알아보도록 할게요.